안녕하세요. 시니어 헬스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100세까지 총명한 뇌 만드는 뇌 건강 골든 루틴을 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MIT 뇌과학연구소와 하버드 의과대학이 50년간 1만 2천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특정한 일상 루틴을 실천한 사람들은 100세가 되어도 30대 수준의 인지 능력을 유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골든 루틴을 시작한 지 단 6주 만에 뇌 기능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이나 예전 같지 않은 집중력 때문에 걱정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분명히 내 뇌도 다시 젊어질 수 있구나라는 희망이 생기실 겁니다. 바쁘신 분들은 가벼운 산책하실 때나 집안일 하실 때 또는 잠들기 전에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그냥 듣기만 해도 평생 써먹을 뇌 건강의 핵심 비밀을 모두 알게 되실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 100세까지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같은 중장년층을 위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뇌 건강 정보만 엄선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 최고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100세까지 총명한 뇌를 만드는 골든 루틴을 공개합니다. 먼저 우리 뇌가 나이가 들면서 어떤 변화를 겪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뇌는 평생에 걸쳐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고 기존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를 신경가 소성이라고 부르는데 올바른 자극을 주면 80세, 90세가 되어도 뇌는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런던 대학교 신경과학연구팀이 택시 운전사들을 연구한 결과가 흥미로워요. 런던의 복잡한 길을 기억해야 하는 택시 운전사들의 해마는 일반인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가 더 커진다는 점이에요. 일본 도호쿠 대학에서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의 뇌를 연구한 결과도 놀라워요. 이들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20년에서 30년 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골든 루틴에 있어요. 반대로 뇌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들도 있어요.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단조로운 일상, 사회적 고립, 잘못된 식습관 등이 뇌를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특히 중요한 건 50대부터는 뇌 위축이 가속화된다는 점이에요. 매년 뇌 부피의 0.5%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루틴을 실천하면 이 과정을 크게 늦출 수 있어요. 그럼 이제 100세까지 총명한 뇌를 만드는 골든 루틴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루틴은 아침 뇌 깨우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5분간의 뇌 활성화 루틴이 하루 종일 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요.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 첫 1시간 동안의 뇌 활동이 그날의 인지 능력을 결정한다고 해요. 아침 뇌 깨우기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깊은 호흡을 5회 해주세요.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서 각성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둘째, 간단한 계산을 해보세요. 100에서 70 빼기, 구구단 외우기, 어제 먹은 음식 순서대로 기억해보기 등이 좋아요. 3분 정도만 해도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셋째, 손가락 운동을 해주세요. 양손을 깍지 끼고 풀기를 반복하거나 손가락으로 피아노 치듯 책상을 두드려 보세요. 손가락 움직임은 뇌의 많은 부분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넷째, 새로운 것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평소와 다른 손으로 양치하기, 새로운 길로 출근하기, 다른 순서로 옷 입기 등 작은 변화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다짐을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오늘도 내 뇌는 건강하게 성장한다처럼 긍정적인 언어는 뇌에 좋은 영향을 미쳐요. 두 번째 루틴은 뇌 영양 공급입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해요. 그래서 어떤 영양소를 공급하느냐에 따라 뇌 기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 EPA는 뇌 염증을 줄여줍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호두, 아마씨에 풍부해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치매 위험이 60% 낮았다고 해요. 생선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해 보세요. 둘째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뇌는 산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해요. 블루베리, 딸기, 다크 초콜릿, 녹차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뇌 건강이 슈퍼푸드예요. 미국 농무부 연구에서 12주간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의 기억력이 평균 20%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어요. 셋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B1, B6, B12, 엽산 등은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필수적이에요. 결핍되면 기억력 저하와 우울감이 생길 수 있어요. 통곡물, 계란, 녹색 채소, 견과류에 풍부합니다. 넷째는 코큘린이에요. 달걀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기억과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다섯째는 커큐민입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 성장을 촉진해요. 인도에서 커큐민을 많이 섭취하는 지역의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뇌의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2%만 탈수되어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혈당 급상승으로 뇌에 부담을 줘요. 트랜스지방은 뇌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과도한 알코올은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세 번째 루틴은 뇌 운동입니다. 몸에 운동이 필요하듯 뇌에도 운동이 필요해요. 뇌 운동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기존 연결을 강화시켜 줍니다. 효과적인 뇌 운동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독서예요. 소설을 읽으면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키우고 전문 서적은 논리적 사고를 발달시켜요. 하루 30분 독서만으로도 뇌 기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독서할 때 뇌의 혈류량이 평소보다 30% 증가한다고 해요. 특히 큰 소리로 읽으면 뇌의 더 많은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둘째는 새로운 언어 배우기예요. 외국어 학습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자극해요. 캐나다 요크 대학 연구에서 이중언어 사용자들의 치매 발병 시기가 단일 언어 사용자보다 평균 5년 늦었다고 발표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60세 이상 성인들에게 3개월간 외국어를 가르친 결과 뇌의 회백질이 실제로 증가했다고 해요. 셋째는 음악입니다. 악기 연주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최고의 뇌 운동이에요.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등 어떤 악기든 상관없어요. 심지어 노래 부르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악기를 연주하는 노인들의 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평균 7년 젊었다고 해요. 음악은 기억력, 집중력, 창의력을 모두 향상시켜 줍니다. 넷째는 퍼즐과 게임이에요. 스도쿠, 십자말풀이, 체스, 바둑 등은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탁월해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요. 다섯째는 글쓰기예요. 일기 쓰기, 편지 쓰기, 블로그 작성 등은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돼요.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 타이핑보다 뇌 자극 효과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번째 루틴은 신체 운동입니다.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에 깃든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신체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리고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해서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도와줍니다. 뇌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정도면 충분해요.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12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연구한 결과가 놀라워요.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2% 증가했지만 운동을 안 한 그룹은 1.4% 감소했어요. 운동 강도는 중간 정도가 좋아요.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강도입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뇌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근육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줘요. 주 2회 정도 가벼운 덤벨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추천해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마음 챙김 운동도 좋아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운동할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지 말고 본인 체력에 맞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운동 전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서 부상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섯 번째 루틴은 사회적 교류입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동물로 진화했기 때문에 타인과의 교류가 뇌 건강에 필수적이에요.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종단 연구인 그랜트 스터디에서 8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오래 유지되었다고 해요. 사회적 교류가 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화는 뇌의 언어 중추를 자극해서 기억력과 사고력을 향상시켜요. 특히 복잡하고 깊이 있는 대화일수록 효과가 커요. 둘째,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위를 활성화시켜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셋째,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줘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대화하면 뇌의 신경 연결이 더 복잡하고 풍부해집니다. 구체적인 사회 활동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동호회 활동이에요. 등산, 사진, 원예, 요리 등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즐거움과 함께 뇌 자극도 주어져요. 둘째는 자원봉사예요. 남을 도우는 활동은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켜서 행복감을 높이고 동시에 사회적 유대감도 강화시켜줘요. 셋째는 평생 교육이에요. 문화센터나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사회 활동이에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서 동시에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요. 넷째는 종교 활동이에요. 종교의 종류와 상관없이 정기적인 종교 활동은 사회적 지지와 영적 만족을 동시에 제공해줘요. 다섯째는 가족과의 시간이에요. 자녀, 손자녀와의 대화는 세대 간 소통으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동시에 정서적 안정감도 제공해줘요. 여섯 번째 루틴은 질 좋은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에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노폐물을 제거하며 새로운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켜요. 수면의 질이 나쁘면 이 모든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수면과 뇌 건강의 관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들 때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뇌 청소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서 알츠하이머의 원인인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독성 물질들을 제거해요. 또한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뇌세포의 재생과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REM 수면 단계에서는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기억 강화가 일어납니다. 뇌 건강을 위한 수면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이 자면 오히려 인지 기능에 해로울 수 있어요. 둘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생체 리듬 안정에 도움이 돼요. 주말에도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좋아요. 셋째,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어요. 넷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완전히 어둡고 조용한 환경이 이상적입니다.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도 중요해요. 다섯째, 잠들기 전 이완 의식을 만드세요. 따뜻한 목욕, 독서,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몸과 마음을 잠들 준비를 시키세요. 일곱 번째 루틴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 건강의 최대 적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손상시키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억제해요.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전전두엽 기능이 저하되어서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창의성이 감소해요. 스트레스는 뇌를 생존 모드로 전환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 사고를 억제합니다. 셋째, 신경 가소성이 떨어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명상이에요. 하루 10분에서 20분의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8주간 명상을 실천한 그룹의 해마 크기가 실제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둘째는 깊은 호흡이에요.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4초에 내쉬는 4호흡법이 효과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요. 셋째는 자연과의 접촉이에요. 숲이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어요. 일본에서 시작된 산림욕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의 숲속 산책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50% 감소시킨다고 해요. 넷째는 웃음이에요.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돌핀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머러스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요. 다섯째는 취미 활동이에요.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스트레스를 상쇄시켜줘요. 여덟 번째 루틴은 평생 학습입니다. 뇌는 쓰면 늘고 안 쓰면 줄어드는 기관이에요.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뇌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평생 학습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지 예비 능력이 증가해요. 인지 예비 능력이란 뇌 손상이 있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여유 능력을 말해요. 교육 수준이 높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낮은 이유이기도 해요. 둘째, 신경 가소성이 유지되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기존 연결이 강화됩니다. 셋째, 자신감과 성취감이 높아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하는 경험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구체적인 평생 학습 방법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온라인 강의예요. 유튜브, 온라인 대학, MOOC 등을 통해 언제든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어요. 둘째는 새로운 기술 배우기예요. 스마트폰 앱 사용법, 컴퓨터 프로그램, 새로운 요리법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배워보세요. 셋째는 창작 활동이에요.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시 쓰기, 공예 만들기 등 창작 활동은 뇌의 창의성을 자극해줘요. 넷째는 역사나 문화 공부예요. 박물관이나 전시회를 관람하고 역사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도 좋은 학습이에요. 다섯째는 새로운 분야 도전하기예요. 지금까지 관심 없던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이 뇌에 강한 자극을 줍니다. 이제 이 모든 루틴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스케줄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상 후 5분간 뇌 깨우기 운동을 하세요. 깊은 호흡, 간단한 계산, 손가락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침 식사로는 오메가3가 풍부한 견과류나 계란, 항산화 성분이 든 베리류를 포함한 식단을 드세요. 블루베리를 넣은 오트밀이나 견과류를 넣은 요거트가 좋아요. 오전 시간에는 집중력이 가장 높으니 뇌 운동을 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독서, 퍼즐, 새로운 언어 학습 등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세요. 점심 전후로는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20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뇌 혈류가 증가하고 오후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오후에는 사회적 활동을 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친구와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저녁 식사로는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녹색 채소를 포함한 식단을 드세요. 강황을 넣은 요리도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저녁 시간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활동을 하세요. 명상, 요가, 음악 감상, 가벼운 독서 등이 좋아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1시간 전부터는 완전히 끄세요. 대신 일기 쓰기나 감사 표현 같은 마음 정리 시간을 가지세요. 주간 계획도 중요해요. 주 3회 이상은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주 2회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주 1회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월간 계획으로는 새로운 도전을 하나씩 정해보세요. 새로운 책 읽기, 새로운 요리 배우기, 새로운 장소 가보기 등 작은 변화라도 뇌에는 큰 자극이 됩니다. 나이대별 맞춤 팁도 드리겠습니다. 50대는 뇌 노화 예방이 중요한 시기예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집중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특히 중요해요. 60대는 사회적 교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해요.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평생 학습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70대 이후는 안전을 우선으로 하되 가능한 범위에서 뇌에 자극을 계속 주는 것이 중요해요. 가벼운 퍼즐이나 독서, 가족과의 대화 등을 꾸준히 하세요. 뇌 건강에 해로운 습관들도 피해야 해요. 첫째, 과도한 멀티태스킹은 피하세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뇌 효율이 떨어져요. 둘째,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만성적인 부정적 사고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뇌 건강에 해로워요. 셋째, 사회적 고립을 피하세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지나친 고립은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켜요. 넷째, 수동적인 생활을 피하세요. TV만 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 기능이 퇴화될 수 있어요. 다섯째,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늘어나고 지속하기 어려워요. 뇌 건강 상태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둘째, 책을 읽을 때 집중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점검해 보세요. 셋째, 복잡한 일을 처리할 때 예전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넷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말끝을 흐리는 일이 자주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전문의와 상담받는 것이 좋아요. 오늘 알려드린 뇌 건강 골든 루틴을 정리하면 아침 뇌 깨우기, 뇌 영양 공급, 뇌 운동, 신체 운동, 사회적 교류, 질 좋은 수면, 스트레스 관리, 평생 학습 이렇게 8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가끔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러분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100세가 되어도 30대처럼 총명한 뇌를 유지하는 것이 꿈만은 아니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하고 총명한 100세까지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기법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뇌 건강관리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